어제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이후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두고도 충돌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최우선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노총은 임금 깎아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손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임금 피크제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되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업체 770곳을 골라 중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 목표를 정해 상시 관리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로드맵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반발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가운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와는 달리 상당수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임금만 삭감했을 뿐 신규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또 업무보고에 양대 지침이 그대로 포함된 것은 정부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 자체를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요식행위로 봤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손광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선 이후에 오늘은 황교안 총리도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관들에게까지도 서명 동참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관제 데모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회 탓만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서명 실적을 요구해서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서명운동 관련 논란을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휴대전화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했다지만 총리실 차원에서 이 사진을 공개 배포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도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고 먼저 참여하면서 사실상 공직사회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에 나서겠습니까? 다만 한기호 의원이 서명운동의 동참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참여할 걸로 알려지면서 입법 당사자가 자신에게 법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서명 정치를 한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야권이 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임기 내내 국회 탓만 하고 지내는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전만 해도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정책 조율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서명운동이라고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텐데 상급단체가 민간기업에게 매일 숫자를 보고하라, 서명에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하 회원사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경제 관련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공문. 아예 각 회사가 매일 오후 4시까지 서명운동 실적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지. 맞아요, 맞았죠. 대한상인은 서명자 숫자를 취합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서명운동이라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인원 집계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돕겠다던 청년희망펀드.
일반 국민에게 기부금을 모은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부금의 70%가 기업 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들에게 연예인 등을 동원해서 적극 홍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관제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서명운동이라고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텐데 상급단체가 민간 기업에게 매일 숫자를 보고하라, 서명에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하 회원사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경제 관련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공문. 아예 각 회사가 매일 오후 4시까지 서명운동 실적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했던 거지. 말이 많았죠. 대한상인은 서명자 숫자를 취합했을 뿐이라고 해명. 입법 당사자가 자신에게 법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서명 정치를 한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야권이 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임기 내내 국회 탓만하고 지내는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전만 해도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정책 조율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서명 실적을 요구해서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서명운동 관련 논란을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휴대전화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했다지만 총리실 차원에서 이 사진을 공개 배포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도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고 먼저 참여하면서 사실상 공직사회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에 나서겠습니까? 다만 한기호 의원이 서명운동의 동참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참여할 걸로 알려지면서 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가운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와는 달리 상당수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임금만 삭감했을 뿐 신규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또 업무 보고에 양대 지침이 그대로 포함된 것은 정부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 자체를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요식행위로 봤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손광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선 이후에 오늘은 황교안 총리도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관들에게까지도 서명 동참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관제 데모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회 탓만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 어제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이후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두고도 충돌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최우선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노총은 임금 깎아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손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임금 피크제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되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업체 770곳을 골라 중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 목표를 정해 상시 관리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로드맵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반발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임금